네,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간밤 시장 상황, 오늘은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은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백악관의 이 전략보고서, 암호화폐 관련 전략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거 암호화폐 전략 본격화하겠다, 국가적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내용들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7월 30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이는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행정명령에 근거한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나온 건데 총 163페이지로 행정명에서 구성한 디지털 에셋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워킹 그룹의 책임자가 이제 보 하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뭐 크립토 차르, 그리고 재무부, 상무부, SEC 의장, CFTC 의장 모든 부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니어스 법원 통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 위치를 공고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한 현재 CFTC와 SEC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향후 금융범죄, 자금 세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채굴, 랩핑에 대한 그런 세금을 IRS와 재무부에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쭉 거쳐온 일련의 사건들을 그냥 정리했다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비축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이 돼서 약간 실망을 하기도 했었죠. 다만 이 워킹 그룹을 이끌고 있는 보 하인스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의 비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긴 어렵다라는 인터뷰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은 솔직히 업계에서는 많이는 없었습니다만 7월 말 보고서에 나온다는 이야기에 큰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다만 이 보고서에 보면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듯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 지금 상무께서 계신 앰플리파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ETF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자산업계에서, 자산 운용업계에서 가장 핫한 쪽이 이 가상자산 쪽인데, 상무께서 보셨을 때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저는 맨 앞에 있는 162페이지까지는 그냥 기존의 내용을 요약했던 내용인 것 같고, 맨 마지막 장에 가장 궁금했던 비트코인 스트래티직 리저브,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대해서 비축을 하겠다, 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에셋 스탁파일, 즉 디지털 자산 비축량, 이것은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범죄 압수 물량 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방향을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전략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거나 세금을 추가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에 약간 이제 실망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 하인스가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전략자산 비축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그리고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인터뷰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19만 8천 개, 시가로 한 23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계속 갖고 있고 팔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비트코인 계속 사겠다. 이 부분에 주목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가장 유동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되어버렸죠. 환율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물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받으시 이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통계 같은 것이 상당히 조금은 엇나가고 조금 신뢰하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일으킨 요소가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ETF로 접근하실 때는 레버리지
에버지나 인버스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다만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트레이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도 상당히 큰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주간 상승의 일부를 추종하면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분배율 자체가 연 20%에서 30% 수준의 상당히 높은 인컴을 얻는 전략인데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체격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솔직히 주간으로 5%에서 10% 이상 오르는 거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고 하는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간 상승률 5% 정도를 추정하면서 이 콜옵션 매도를 극대화하면서 연 한 2.5%, 연 30% 수준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라는 ETF는 비트코인 주간 상승률의 10%까지 추종을 하면서 월 프리미엄 타겟을 2%, 연 24%를 목표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방어를 하고 다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조금 덜 오르지만 결국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우상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이런 줄이면서 인컴을 포함한 전체 성과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BT와 배기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상장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격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은 분배금과 가격을 포함한 전체 성과가 BT는 한 20.8, 배기는 21.1%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19.19%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락 포함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커버콜 전략 이용한 비트코인 ETF가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 수익률보다 좋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